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효인입니다. 월요일 이 시간은 이분과 함께 할게요. 임지윤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윤 씨는 72대 1 이런 법칙 들어보셨어요? 저 17대 1은 아는데 혹시 뭐 72명이랑 싸우고 뭐 이런 건 아니죠? 너무 삭막하시네요. 시작부터. 그렇죠. 이게 72대 1 법칙이요. 네. 뭔가를 하겠다라고 딱 결정을 했을 때 72시간 이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성공할 확률이 1%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72시간 안에 성공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아무래도 높다. 이런 뜻도 될 수가 있겠네요. 그것도 좀 말이 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좀 게으름을 좀 부리고 싶다라는 건데. 근데 월요일 아침부터 게으름 부리기에는 저희가 조금 양심에 찌르지 않겠습니까? 찔리는데 제가 늘 하고 늘 좋아하는 이 게으름과 딴짓 맞아요. 제가 다 뜨끔한데요. 이런 월요일에는 뭔가 딱 하나 이렇게 결심하기 좋은 것 같아요. 월요일이니까. 맞아요. 어떤 결심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이어트 하려고 결심했다가 오늘은 좀 글렀어. 내일부터. 그랬다가 또 결국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야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은 또 어떤 월요일에 결심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저는 오늘 이제 부동산 사이다 진행자로서 좋은 투자처 그리고 정말 괜찮은 물건 하나 건져가겠다. 이게 저의 오늘 결심일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물건을 건지겠다. 저는 이제 올해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괜찮은 이제 남자친구를 한 명 건지겠다. 그거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빨리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 12월 그리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결심하셨던 거 그리고 좀 각오하셨던 거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투자와 관련된 결심이었다면 저희가 방송 중에 여러분들의 그 결심에 도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투자 저희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궁금하다 아니면 부동산 법률과 관련해서 세금과 관련해서 등등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생방송으로 해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고민 남겨볼 수가 있죠, 지윤 씨? 네, 노란톡 오픈방 들어오셔서요. 부동산 사이다 검색해 주시면 저희 부동산 사이다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어느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 질문들 남겨주시고요. 지난 일주일간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봤더니 저희의 그런 고민 해결뿐만 아니라 또 서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24시간 열어놨으니까 노란톡 접속하셔서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요일별로 또 각 분야의 숨은 제야의 고수들을 섭외해놨습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일이죠. 화요일은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처,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부동산과 관련된 풍수 고민, 지난주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풍수 관련한 고민 수요일에 해결해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머리 아픈 법률, 세금 이런 거 정말 머리 아프잖아요. 세금과 관련된 고민은 저희가 또 목요일에 해결해 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경매 고민은 금요일에 함께 하니까요. 월, 화, 수, 목, 금 매일매일 다르게 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색다르게 해결해 드리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사이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코너 출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사이다 임지윤입니다. 저는 지금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괜찮은 부동산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뛰기 위해 이렇게 집 밖으로 막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직접 발로 뛰면서 부동산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바로 평일 오후 1시입니다. 앞으로 평일 오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요모조모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특히 노란톡에 접속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노란톡에서 저와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누면 제가 인사도 해드리고 정보도 드리고 또 답글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사이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이야기들 많이 가져가시고요. 평일 오후 1시 부동산 사이다 잊지 않고 꼭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만나요. 반장 이야기되는 반장 소리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에서 이제 매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될 장윤입니다.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뵙는 브이로그에 어떤 내용을 담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다들 비슷한 고민하잖아요. 부동산 고민,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제 제가 녹음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녹음하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담아볼까 합니다. 다들 지금 한 20대, 30대, 40대들의 부동산 고민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볼게요. 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언니는 요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고민은 드는 게 전세 연장했는데 계속 오르니까 이걸 계속 오르면서 가야 되나? 아니면 사야 되나? 이러면서 근데 시기가 너무 차이 되는 건지 이번에 안 샀다가 또 계속 또 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거지. 전세가 계속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전세를 살아야 될지 아니면 매매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젊은 층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슷한 고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빨리 노란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인사도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사이다. 이제 첫 번째 코너 시간 이슈 팩트로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다양한 뉴스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어떤 뉴스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오늘의 주요 뉴스 화면을 통해서 좀 띄워주세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뉴스가 그새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이제 주말이죠. 공공임대, LH 임대주택에 대통령이 방문했다라는 이야기, 그러한 이슈들도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10억 아파트인데 복비만 900만 원이다. 그래서 이제 정부 30년 만에 중개 사업을 종합 검토하겠다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자체가 체계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6년 만에 중개 보수 요율 체계 개편에 나선다라는 뉴스도 보이고요. 그리고 집주인의 손해배상 청구하라더니 한도는 정부가 내렸다. 역시나 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정부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 문제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확인해 보니까 전세 난민 되느니 영끌로 집사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방송 중에서도 참 많이 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서울과 경기의 아파트가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뭐 서울과 경기의 집값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워낙에 지금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고 또 전세 물량이 없습니다. 전세 물량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이제 전세로도 집을 구하지 못할까? 그러면서 전세 난민이 되느니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영끌해서 집 사자라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좀 접근성이 어려운 진입장벽이 높은 서울보다는 경기, 서울에서 가까운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권역으로 많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탈서울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이제 더 주목받는 곳이 바로 경기도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 외곽 아니면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2개월 연속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세난 회피 수요 몰리면서 파주, 그동안 정말 많은 방송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파주나 화성시도 아파트가 한 달 새 2억 원이 뛴 곳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 구매에 나서는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지만 그동안 저평가가 되어 있던 지역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지역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좀 계속해서 거래가 늘고 있다라는 뉴스까지 확인을 해보고 오셨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항상 하는 이야기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워낙에 집값이 많이 오르고요. 전세 물량이 없고요. 그러면서 또 그렇다고 또 월세 물량을 만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물량이 귀하다 보니까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내가 매매한 거는 아니지만 내가 전세로라도 거주하고 있던 것을 최선을 다해서라도 영끌해서라도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냥 지금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남들도 다 사니까 나도 빨리 사야 되겠다. 나도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되겠다라고 그냥 급하게 들어가면 그만큼 위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 신중하게 해야 되는 만큼 저희가 또 부동산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질 높은 정보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외경제TV 부동산 사이다 창이에요.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글도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막 이렇게 마음이 급해서 투자하는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도록 저희가 고급 정보들 계속해서 채팅창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화두가 되고 있는 주요 뉴스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오늘 임지훈 아나운서와 함께 우리가 나눠볼 주제 어떤 거와 관련이 돼 있는지 키워드가 준비가 돼 있죠? 네, 그럼요. 12월 14일 월요일 오늘 가장 핫한 부동산 이슈들 무엇이 있는지 먼저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대치동 전세난, 엘리트, 맹모 삼천지교, 학세권. 네, 이렇게 키워드를 확인을 해봤고요. 그냥 오늘은 딱 키워드만 보더라도 이게 뭐에 관한 이야기구나 어느 정도 감이 되시죠? 옵니다. 네. 그래도 일단 저희가 검색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이제 학세권을 제가 포털 사이트에다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학세권에 대한 이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지금 학교가 코앞, 아이들이 가깝게 학교에 갈 수 있는 걸 우리가 학세권이라고 하죠. 학교가 코앞인 리얼 학세권 단지에 수요자가 계속해서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도보 5분 내에 통학이 가능한 학세권 단지, 정말 수요자들한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최근에 이제 3040 세대가 부동산 시장에 주축이 됐어요. 그러면서 3040 세대들의 아이들이 가깝게 갈 수 있는 학교가 가까운 단지에 당연히 인기가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뭐 역세권에 학세권까지 이게 정말 많은 건설사들이 역세권, 학세권역에 집중을 하고 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학세권은 사실 지금만 주목을 받았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던 게 바로 학세권의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대치동 전세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말고 5년 전에도 사실 같은 고민거리가 기사화가 됐던 게 있었어요. 워낙에 대치동의 전셋값이 높다 보니까 전세난의 외곽으로 내몰리는 대치동 엄마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대치동의 어머님들은 전세난 때문에 외곽으로 내몰리면서 어느 학군이 좋은 곳으로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했을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전세난 때문에 이게 어느 곳도 자유로운 곳이 요즘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저희가 방금 대치동 이야기를 나눴는데 전세난을 겪으면서 대치동에서 몰려나면서 어느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 우리 임지훈 아나운서가 이따가 자세히 또 이야기를 해줄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학군 이야기하면
약간 전문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 12월 하면 엄마들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학교가 이제 결정이 되고 배정을 받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뛰는 시기인데요. 아까 핵심 키워드에 나왔지만 엘리트, 잠실의 유명 학군을 이르는 별칭인데요. 제가 또 그 근처에서 심지어 그 학군의 영향을 받는 학부모로서 오늘 많은 소식 준비해놨으니까요. 잠시 후에 조목조목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슈들을 따져보고요. 조건들을 따져보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우리 어머님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게 바로 학세권 그리고 학군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 저희가 잠시 후에 지훈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거니까요. 저희 내외경제TV 부동산 사이다 창에 들어오셔서 학군과 관련된 궁금증들, 학군에 대해서 나도 한마디 하고 싶다 할 이야기 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채팅창에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올려주신 글들 확인하면서 소통하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부동산 고민, 또 오늘은 특히나 변호사 연결해서 법률 고민 상담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부동산 법률 고민까지 많은 분들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정말 많은 부동산 보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내가 시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또 부동산 이슈가 있다고 해서 지역 그리고 또 형태가 유형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녀와 봤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도 남부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371-241원에 펼쳐지는 2329세대의 대단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내 집 마련의 큰 꿈. 군견 건설업계 서희건설이 짓고 여러분이 조합원이 되는 아파트. 꿀핵심만 담아 톡톡. 귀에 쏙 들어오는 소중한 정보 톡톡. 전세대란을 아시나요? 임대차 3법으로 턱없이 치솟은 집값에 우는 서민들. 전국이 집 구하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매물은 씨가 마르고 마음은 애가 닳습니다. 전국적인 전세난과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치죠. 요즘에 집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예요. 내 집 마련이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항상 방법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유용한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잘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 점점 더 도망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집 마련 깨알 꿀팁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부동산 동향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이 매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지금 현역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데요. 요즘에 최근에 매물이 아예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새로 집 구하시는 분들 몹시 난감한 상황을 겪고 계신데요. 서울과 수도권에는 아파트 택지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아파트에 당첨이 되려면 청약가점이 서울 평균 65점 이상, 경기는 60점 이상이 되셔야지만 겨우겨우 명함이나 내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 되고요. 이렇게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 때문에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주택이 꼭 필요한 우리 서민들에게 이번에 주택 분양의 흐름과 함께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착한 가격의 아파트까지 꼭꼭 설명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집, 참 막연한 말 같은데요. 저는 가족들이랑 모여서 같이 저녁을 먹는 그런 집이 좋은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문가님이 생각하실 때는 좋은 집 찾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 지역이 좋겠습니다. 부동산 불패 3가지 혹시 아나운서님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모르겠는데 궁금한데요? 역세권, 시세 저렴, 수도권입니다. 역세권 불패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그만큼 직주 근접이
연결되는 게 부동산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역세권 아파트를 매입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화성 남양의 교통 여건에 따른 가치는 어떻게 되나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및 주택 분양 시장의 동향과 상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알아둬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화성 지역은 경기 남부 중에서도 가장 아래쪽 중심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화성, 기흥, 동탄이 경기 남부 아파트 가격의 시세 차익을 실현한 대표 주자인데요. 화성 남양은 시청이 위치해 있고요. 추후에 화성 시청역이 개통 예정입니다. 이 화성 시청역을 이용하면 안산까지 10분대의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산 쪽의 수요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역시 역세권 불패라는 말이 공감이 되네요. 아, 그렇죠. 화성 남양은 화성 시청역과 제2 외곽순환도로, 시흥 평택 고속도로,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등의 교통망이 이루어지므로 향후 3년 이내에는 많은 교통 인프라가 조성됩니다. 3년 후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금방 가잖아요. 이런 호재들이 등장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바로 이곳 화성 남양에 들어서게 되는 5차. 어떤 점이 장점이 될까요? 네, 입지가 좋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화성 시청역이 개통 예정인데다가 시청 인근에 위치해서 문화 쇼핑의 인프라를 가까이 누리실 수 있고요. 또 바이오밸리 산단, 자동차 연구소 등 굵직한 산단들과 대기업이 인접해 있어서 수요에 있어서는 충분하다는 거 바로 아실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안산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5억대예요. 자, 동탄은 10억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은 뛴 가격인데요. 이 가격들하고 비교했을 때 평당 800만 원대의 가격이고 보니까 어떠세요? 우리 집 없는 서민들의 서름 조금 덜어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네요. 이게 바로 시세 저렴이라는 것입니다. 800만 원이요? 저도 삽니다. 손 들어야겠습니다. 화성 내부도 특화 설계로 편리하게 설계됐다고 하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구조 중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포베이로 되어 있고요. 전세대 남양 위주로의 배치,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하고 동간 간격 또한 여유롭기 때문에 주거 요건이 우수합니다.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베이지로 편안한 느낌을 주었고요. 꼼꼼한 수납 공간 또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역주택조합은 간단히 말해서 조합원들이 시행의 주체가 돼서 시행사 이용과 토지 금융비, 리스크 비용을 절감해서 주변에 있는 시세들보다 평당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낮은 금액으로 공급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시세로 저렴한 분양가, 부지 매입과 조합원 모집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어져서 안정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통상 50%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지 매입, 조합 설립 인가, 그다음에 사업 승인, 착공, 입주 순으로 진행이 되시고 특히 토지 매입 여부와 관련 진행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남양 5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심사 중으로요. 조만간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동향과 좋은 집 찾는 방법,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내 집 마련을 위해 알아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네, 핵심적인 것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역세권, 시세 저렴, 수도권 절대 잊지 마세요. 네, 좋은 집 찾는데 제가 꼭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50만 도시개발 사업 조성 가속 및 현대기아 자동차 연구소와 마도 일반 산업단지, 화성 바이오밸리 등의 대규모 개발 가치를 지닌 숨은 진주 같은 현장입니다.
총 2,329세대의 대단지, 역세권, 숲세권, 몰세권을 가지게 될 명품단지 화성남양 지역주택조합. 전용 64, 76, 84, 118제곱미터의 4개 타입으로 이루어진 고급 특화 설계. 커뮤니티 광장, 건강쉼터, 초화원, 주민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피트니스 센터, 키즈센터, 실버센터 등 온 가족의 편안한 휴식과 여가를 준비하는 쉼터가 될 화성남양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여러분, 시작과 함께 환해지는 미래를 준비하세요. 미래를 도약하는 서희 화성남양 지역주택조합과 여러분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야흐로 1970년대 초 부동산 현장에 심심치 않게 목격되던 여성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야 복부인. 복부인의 연령은 대부분 30, 40대로 양장을 즐겨 입고 사철대가 크고 굵은 안경을 즐겨 끼고 다녔다. 복부인은 500만 원을 5장이라고 표현하며 약간의 콧소리를 내며 삿대질을 곧잘 한다. 이건 얼마에 샀슈? 5장이면 14,000 오케이야. 그런데 저 건물은 왜 저 모양으로 생겼어? 아주 저질이구만. 복부인은 있지만 복남편은 없는 거 알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막강 파워 아닙니까? 저 복부인에게 배우는 부동산 알짜 정보 궁금하면 바로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로 오세요. 부동산 사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저희 내외경제TV 부동산 사이다 노란 채팅창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글 올려주고 계십니다. 맹모 삼천님의 학세권이죠. 요즘에 강북 학세권도 장난이 아니던데 신도시들은 거의 다 학세권 아닌가요? 등등 이제 학군과 관련된 이야기들 참 많이 올려주셨어요. 저희 채팅창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분명히 어머님들, 아이 키우시는 어머님들도 참 많이 계실 것 같아서 학군 이야기 그리고 또 학군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만큼 학세권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윤 아나운서가 많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맹자의 어머니께서는 이제 맹자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3번이나 이사를 했는데 현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가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서는 비대면 교육의 격차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돌발 상황도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안전한 등하원길을 또 눈여겨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제가 자료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초품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는 뜻인데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노는 모습을 엄마들이 이렇게 집에서 볼 수도 있고요. 등하원 길이가 짧기 때문에 안전을 또 추구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이유들로 학세권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좀 대표할 수 있는 강남, 목동, 노원의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을지 제가 또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대치동 아파트는요, 최근 전세 호가가 9.5억에서 11억, 목동 같은 경우에는 11억에서 12억, 중계동, 노원구죠. 중계동은 8억에서 8.5억입니다. 매매 가격이 아니고요,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의 현재 호가가 거의 10억을 넘거나 10억 가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강남권, 대치동 좋아, 좋은 학군이지 과연 얼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강남권 또는 학세권 얘기를 하는지 제가 가격을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치동, 대치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최근 10월 말 실거래가가 35억 9천만 원입니다. 25억도 아니고 35억 9천만 원이고요. 이 지역에 보면 대치역, 도곡역 그리고 한티역을 기준으로 쭉 대치동 학원 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36억, 38억, 뒤에 48억까지 정말 억소리가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이 강남 엄마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어서 서울만 그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학구열이 높은 대구 수성구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유명한 학군이 형성돼 있는 아파트를 보면요. 11월 최근이죠. 11억 8천만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대구라는 지역을 상상해 본다면 수도권이나 서울이 아닌 대구라는 지역치고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고요. 보면은 14억이나 또는 18억까지 웃도는 아파트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억소리가 나는 가격을 형성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학세권, 좋은 학군, 또 좋은 친구들, 좋은 교육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 궁금하실 겁니다. 앞서서 전세난에 지친 대치동의 어머님들이 조금 지역적으로 밀려났다. 그러면 분명히 밀린 지역들이 학군으로 뜨고 있는 지역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대치동의 엄마들은 이 대치동에서 밀려서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분명히 학군을 안 따지고 옮기시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내년에 좀 학세권으로 눈여겨보면 좋을 지역들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좀 의아해할 만한 거기가 뜬다고 하는 지역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먼저 마포, 신길 등 뉴타운이 현재 15억 원대의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또 뉴타운이라든지 또 마포라는 지역이 마용성에 묶이면서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젊은 엄마 또는 젊은 부부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이 근처에 신규 학원가가 일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신다면 이것도 좀 학원가로서 또는 학세권으로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존에 있던 학군들 중에서는 저는 일산과 그리고 분당을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네. 현재 일산 같은 경우에는 뭐 백마학원가나 후곡학원가가 워낙 유명하게 형성이 그렇죠. 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또 일산의 한 국제고가 소위 말해 좋은 대학이죠. 인류 대학을 보내는데 가장 많은 학생을 보냈다 해서 다시 한번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정발산을 가운데 두고 위아래로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좀 전통적인 학군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강북에 일산이 있다면 강남에는 바로 이 지역 분당이 있는데요. 지금 분당은 뭐 전세가와 매매 차이가 1억 원 이내로 형성이 될 정도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인기가 있는 게 광교에 신도시가 생겼어요. 광교에 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이곳에 이주한 신혼부부나 또는 아이가 하나 있는 부모들은 쭉 고속도로를 타고 가장 가까운 요 분당 지역 학원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순회역이나 정자동 근처의 분당에 와서 아이들에게 학원까지 라이딩을 해주면서 이 분당 지역이 다시 한번 뜨고 있습니다. 역시 학군은요, 빠르게 형성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학교 내 그 성적이 좌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통 강자가 계속해서 이 학세권을 좀 끌고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1년에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을 학군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이야기들, 저희의 개인적인 이야기라는 거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면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 참고할 만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지만 끝까지 꼼꼼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한번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법률과 관련된 고민들 계속해서 오픈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법률 고민 해결해 드릴 거니까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벨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벨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세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인프라, 서초구 개발계획의 밝은 미래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라이프의 시작, DK 밸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네, 부동산 사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비대면 소통 방통, 오늘은 법률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윤상 변호사 연결되어 있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명쾌한 답변 네. 부탁드릴게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 법률 네. 고민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월세 세입자가 6개월째 월세를 밀려서 내보내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올려주셨거든요. 6개월째 돈을 안 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세입자분이 6개월째 월세를 안 내셨다면 이게 상가의 경우에는 3기 차임, 그러니까 3달치 차임을 안 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주택인 경우에는 2기, 그러니까 2달간의 차임을 납입을 안 하셨다면 계약을 해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지하시고 명도를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개월,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는 2달이면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런 답변 주셨습니다. 네, 그와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다음 질문도 바로 볼게요. 2019년 11월에 B 씨에게 상가를 임대를 해줬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50만 원을 매월 초에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임차인 B 씨가 코로나로 장사가 안 된다며 올해 9월 초까지 밀린 월세가 700만 원이나 됩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임대료가 밀려서 지금 한 6개월의 임대료가 밀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전에 말씀해주신 상가와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어때요?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네, 월세가 250만 원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상가의 경우에는 3기의 차임액 250 곱하기 3을 하면 이제 750만 원이겠죠. 네. 750만 원에 차임이 밀리게 되면 그 이후로는 해지 통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네, 그 해지 통고를 하시고 명도를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 초까지 현재 700만 원이지만 3기에 해당하는 250 곱하기 3, 750만 원 되면 해지할 수 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 법률상으로는 이제 변호사님 말씀대로 정리가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맞습니다. 빠르게 볼게요. 빌라 대출이 명의가 와이프 앞으로 돼 있고요. 대출도 와이프 앞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혼 후에 집은 제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서 집은 제 명의고요. 대출은 그대로 전 와이프 명의입니다. 이 경우 대출금을 못 갚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지요? 제 명의로 된 집에 대해서 압류가 되는 건지 아니면 대출받은 사람 재산, 그러니까 전 와이프분의 재산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나 다른 절차가 들어가는 건지요? 하셨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네, 우선 이혼을 하실 때, 네. 적극 재산,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재산에 대해서도 그 재산 분할을 하시게 되지만, 소극 재산이라고 하는데, 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분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설명을 없으신 거 보니까, 그냥 대출을 안고, 아마 재산 분할을 받으신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출이 지금, 대출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지금 상담 신청하신 분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대출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해서 그것을 받아가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 이혼하실 때 두 분이 어떻게 재산 분할을 하셨는지를 우선 밝혀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고, 그게 아니었을 때는 지금 봐서는 그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혼할 때도 그래서 대출까지 서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나누는 부분을 좀 세세하게 따져봐야지 이런 이혼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희 계속해서 채팅창을 함께하고 있어요.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부동산 사이다 검색해서 입장하셔서 많은 글들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시고요. 아, 변호사님. 이렇게 보니까 진짜 훈남이시네요라는 글도 올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글을 올려주셨으니까 안 읽어볼 수가 없어요. 네. 부산의 아파트를 계약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부산의 아파트 값이 계속 올랐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니까 갑자기 집주인이 돌변하면서 계약을 파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셨는데, 집값이 아까 저희가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 달 만에 막 2억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이제는 팔기 싫은 거예요. 분명히 내가 내놨을 땐 집값이 5억이었는데 팔려고 보니까 집값이 7억이 됐어. 어느 누가 팔고 싶겠어요.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좀 시기별로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계약금을 지급하시기 이전이라면 아직까지, 그러면 계약금 지급을 하지 않으신 상태여서 지금 그 경우에는 집주인이 이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특별히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실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만약 계약금을 지급하신 상태라면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금 배액을 반환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중도금까지 지급이 됐는데 이제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 이렇게 나온 경우에는 중도금까지 지급이 됐을 때는 최종적으로 집주인이 그 부동산에 명의를 이전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 남은 잔금까지 지급을 하시고 그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 오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기별로 조금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계약금만 낸 상태라면 계약금의 배를 돌려받을 수 있고, 중도금까지 낸 상태라면 주인이 집을 이전할 용의가 있었다는 걸로 봐서 잔금을 내고 그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우선적으로 부여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유,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시니까 네. 계속해서 와 닿습니다. 네. 자, 이윤상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률 고민도 확인해 볼게요. 올해 12월 29일 서울 아파트 잔금인데요. 재건축 후에 아직 등기가 안 났습니다. 소유권 이전 기준이 잔금일이나 등기 이전일 중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 맞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소유권 이전은 우선 등기가 경료가 되면 소유권은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네. 잔금 지급일 보통은 이제 잔금 지급일에 동시에 이행을 하시게 되시겠죠. 근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또 별개로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등기가 이전이 되면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사를 한다든지 이런 재건축 후에 등기를 빨리빨리 좀 확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소유권을 좀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실수하지 않는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창의 부동산 사이다 이윤상 변호사와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법률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고민도 볼게요. 주택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라고 요즘에 이런 일 많아요. 변호사님,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네, 임대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계약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이제 통지를 해야 되고요. 혹은 이제 계약 조건을 변경해 달라는 그런 것을 이제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통지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게 그 기간 사이에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한번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요. 다만 그걸 행사하시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를 임차인이 하게 되면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권 행사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요거랑 이제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임대인이 조건 변경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통지할 수 있지만 차임 증감에 대해서는 기간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계약 기간 중에 1년에 한 번씩 차임을 올려달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두 가지를 구분해서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의 입장이라는 게 일단 부럽고요. 얘기를 들으면서 네. 너무 부러웠고, 그다음에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이런 계약 갱신이나 변경을 요청해야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조건을 좀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노란톡에 계속해서 많은 분들 또 들어오고 계시고요. 다음 고민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임대 아파트 합법적으로 양도받기로 한 사람입니다. 현재 2차 계약까지 완료가 됐고요. 중도금까지 나간 상황인데 임대 아파트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3차 계약으로 명의 이전하는 것이 머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변호사님? 네, 우선 임대 아파트를 합법적으로 양도받기로 하셨다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임차인이 남아 있는데 그걸 아마 모르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질문을 하시는 걸 보니까. 근데 임차인이 있다는 거를 만약에 어떤 이 중개인이나 집주인을 통해서 그 정보를 해당 정보를 못 들으셨다면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만 계약을 계속 유지를 하시려면 이제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알아보시고 그 임차인의 계약 기간을 또 보장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계약 취소를 하실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꼼꼼하게 하나하나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빠르게 또 다음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임차인 입장에서 집주인에게 갱신 요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안전하다기보다는 요즘에 계약 갱신 때문에 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좀 탈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올려주신 것 같거든요. 좋은 방법, 변호사님이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근데 그 갱신 요구를 할 때, 특별한 어떤 요식행위라든지 어떤 형식은 없고요. 구두로 하셔도 괜찮은데요. 네. 다만 그 계약 갱신 기간, 그러니까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하실 수가 있는데, 그 기간만 잘 지켜주시면 특별한 주의사항은 특별히 있지는 않고, 다만 그 구두로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문자라든지 통화를 녹음하신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극단적으로는 내용 증명을 보내시더라도 그런 내가 갱신 통지를 했다는 자료를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구두로 하더라도 이제 녹음을 남겨놓는 게 더 안전하고요. 그래서 저는 녹음을 좀 양해를 구하고 먼저 말씀을 드린 후에 녹음을 하는데 그런 팁들을 좀 잘 알려주셨습니다. 잘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질문 빠르게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매매자와 대출자의 명의가 다를 수 있나요, 변호사님? 매매자와 대출자의 명의가 다를 수 있냐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매매자라고 하면 매수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대출하시는 분과 매수인은 다르셔도 그 대금 지급만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 체결 자체는 유효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매수인과 대출자의 명의가, 그러니까 대출자가 다른 분이 대출을 받으셔서 매수인에게 이 자금을 대여를 해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명의신탁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서 실제 대출받은 분의 재산이 아니냐 이런 분쟁이 또 생기실 수가 있어서 가능하다면 매수인과 그러니까 대출하시는 분의 명의가 동일하신 게 나중에 분쟁이 될 만한 그런 염려는 더 적으시겠죠. 네, 이렇게 오늘의 법률 고민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윤상 변호사와 함께했어요. 변호사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매주 월요일은 여러분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고민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윤상 변호사 연결해서 또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률과 관련돼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 궁금증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만 계속해서 부동산 사이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방송이 끝나더라도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고민 계속해서 법률과 관련된 고민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고민 해결 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 어느 투자처가 좋을지 아니면 부동산 타이밍에 관련된 이야기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고민이라면 저희 내일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해 드릴 거고요. 내일은 스튜디오에 모셔서 직접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 올려주시면 내일 저희가 방송 중에 다 체크해서 해결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지금 뭐 부동산 법률과 관련된 고민 아니면 투자와 관련된 고민 마음 편히 남겨주세요. 저희가 방송 중에도 방송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창은 24시간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내외경제TV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고요.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 전해드린 정보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끝까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한 현장감 소통하는 투자시대 부동산 사이다. 저희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